어, 여기에 이제 BI를 이용한 초간단 파일 편집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초간단이면서도 기초예요. 아주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그 윈도우즈에서 노트패드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더 기초적인 이용 방법이에요. 노트패드는 그나마 마우스를 써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얘는 마우스를 쓰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그 편집 도구이기도 합니다. 일단 BI.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파일을 편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읽기 권한밖에 없으니까 sudo로 BI를 하겠습니다. sudo BI 하고서 파일명을 쳐주면 그 파일을 아이고야 내가 복사를 안 해놨었나 보네. 다시 sudo BI 해서 붙여넣기 엔터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들어갔나요? 자, 여기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컨트롤 Z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 Z를 어쩌다가 그냥 무심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컨트롤 뭐 X, 컨트롤 C 그거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를 잘못 누르면 컨트롤 Z가 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그거 할 때는 키보드를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여기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도 입력이 안 됩니다. 그 상태예요. 이건 명령만 실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삭제는 되긴 됩니다. 삭제는 되긴 되는데 뭐 입력이나 뭐 여러 가지 안 돼요. 물론 커서 이동은 뭐 이렇게 키보드를 가지고 커서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또 명령으로 컬서 이동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라인의 맨 끝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G를 입력을 하면 커서가 맨 아래 라인으로 가고요. 여기서 1G 하면 1 쓰고 G 쓰면 커서가 맨 윗 라인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편하게. 또는 뭐 10번 라인으로 가보면 10G 하면 대문자 G예요.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만약에 내가 이 라인의 끝으로 가고 싶으면 달러라고 하면 이 라인의 맨 끝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령을 이용해서 뭐 컬서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삭제를 한다든가 붙여넣기, 복사 뭐 이런 끼워넣기 뭐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거는 안 할 거예요. 명령어는 뭐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 하시기로 하고 이 명령 모드가 아닌 입력 모드로 갈 거예요. 입력 모드로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핑하는 게 그대로 입력이 돼요. 현재 컬서 위치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력 모드로 가서 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 오른쪽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타이핑을 해서 현재 컬서 위치에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초보적으로나마 뭐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입력 모드로 갑니다. 입력 모드로 가려면 소문자 I 키를 눌러주세요. 소문자 I. 그러면 뭐라고 나오나요? 끼워넣기라고 나오죠?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고칠 건고 하니, 아까 여기에 그룹 디폴트는 1이었잖아요. 그죠? 그룹 디폴트는 1을 원래 거 세이브드로 바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컬서가 있으면 이제 백스페이스 누르면 삭제되고, 여기다가 세이브드. 아마 세이브드였겠죠? 네,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 예, 그죠? 여기 있다. 여기 세이브드 였어요. 어딨냐? 그리고 세이브드로 다시 바꿨습니다. 원위치. 알겠죠? 됐나요? 만약에 혹시 내가 세이브드로 막 이것저것 고쳤는데 틀린 학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이 끼워넣기 모드에서 그 부분을 지우고 다시 편집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에서 뭐 GFX 텀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GRX 텀이라고 있었다.
그러면 이 R자를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지우고 F로 바꾸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정하거나 또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예. 이렇게 다 했으면, 고쳤으면 이제 빠져나와야죠. 저장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장이 안 되고요. 끼워넣기 모드에서는 저장이 안 되고 다시 명령 모드로 가야 됩니다. 일단 명령 모드로 어떻게 가냐? Escape 키 있죠? ESC. Escape라고 타이핑하는 거 아니에요. 키보드 맨 왼쪽 위에 있는 ESC 키를 누르면 이제 다시 명령 모드로 갑니다. 끼워넣기 사라졌죠? 맞나요? 네. 네? ESC. 예. Escape 키. 끼워넣기 사라졌죠? 다시 명령 모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장하고 빠져나오려면 콜론 누르면 여기 콜론이 찍혀요. 맨 밑에 찍혔나요? 세미콜론 아니고 콜론입니다. 시프트 세미콜론이에요. 찍혔어요? 여기에서 저장하고 빠져나오기가 뭐냐면 WQ입니다. Write and Quit. 알겠죠? 됐어요? 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시 보기 위해서 수도 필요 없고요. cat 해서 결과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룹 디폴트는 세이브드로 바뀌었죠? 됐나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기본 부팅이 이제 얼마로 되어 있냐면 세이브드 엔트리가 최신 커널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 최신 커널을 지금은 여기가 세이브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요건 아직 반영이 안 됐지. 이거만 편집하고 이걸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sudo grep to mkconfig 해줘야죠. 반영시키는 건 이렇게 해서 -o 해서 부트 밑에 grep2 밑에 grep.cfg 이렇게 하면 이제 반영이 되죠. 네, 일단 뭐 반영한 결과를 체험을 해봅시다. 체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빠져나가서 재부팅. 재부팅 하느라고 좀 자꾸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자, 여기서 다시 시작. 그러면 여기 메뉴에 이제 맨 상단으로 올라갔죠. 세이브드로 바꿨으니까, 그죠? 세이브드가 첫 번째 커널, 즉 최신 커널로 지금 세이브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됐어요. 네, 엔터 치면 그냥 부팅이 되겠죠. 최신 커널로 부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uname-r 했었을 때 두 번째 커널로 부팅이 됐었죠. 이전 커널로. 근데 이제 다시 로그인해서 보시면 다시 uname-r 해서 부팅 커널 릴리즈를 보면 이제 최신 커널이 부팅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세이브드로 부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세이브드를 최신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보자 이거지. 다른 걸로. 예. 그 바꾸는 방법이 이제 아까 다 지워버렸나? 안 지웠지. 예. 아까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해본 거는 그러비 명령에서 이 컴 파일에 그 HGB하고 quiet를 전부 삭제해서 텍스트 모드의 그 로그가 화면에 보이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 ETC 밑에 디폴트 밑에 그룹에서 이제 1번 인덱스 커널이 부팅되게 한 걸 다시 원복해서 VI를 써본 거죠. VI를 써서 원복해서
이제 최신 커널 세이브드로 부팅이 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이브드 항목이 여기에 있단 말이지. 아까 본 것처럼 그 세이브드 항목을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보자 하는 거죠. 바꾸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그룹 to edit in부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이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우선 그룹이로 바꾸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로 바꾸기 위해서 우선 현재 기본 부팅 커널이 뭔가 하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뭐 아까 cat 명령으로 그룹 인부 파일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 에디트 인부 명령에서 이와 같이 그룹 인부 파일의 내용을 그 주석은 다 빼고 실제 알맹이만 볼 수도 있었죠. 거기에서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볼 수 있는 명령어가 그룹이 명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마이너스 디폴트 인덱스 해서 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룹이 마이너스 디폴트 커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룹 인부 파일을 읽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로서 불가능하고 수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두 그룹이 그리고 마이너스 디폴트 커널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물어보면 네, 지금 현재 디폴트는 58이다. 아까 뭐 봤었죠? 58로 돼 있었죠? 58.1. 여기에서 봤을 때도 이 sudo group to edit in부 리스트에서 봤을 때도 saved entry가 이걸로 돼 있었어요. 그죠? 네.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서 58.1.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디폴트 커널이 아니고 그러니까 커널 이름이 아니고 인덱스로도 볼 수 있다. 아까 그러비에서 마이너스 인포 올 해가지고 각 그 커널의 옵션들에 대해서 인덱스들을 봤었잖아요, 그죠? 0번부터 3번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디폴트 인덱스는 뭐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 해당 그 커널의 인덱스를 보여줄 수 있다. 0번이다 이거지, 최신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커널을 뭐죠? 기본 부팅 커널을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커널 이름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룹이 마이너스 set default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인덱스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커널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커널로 바꾼다면 뒤에 아규먼트를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되겠죠, 그죠? 어떤 커널을 써라 하고 여기서 이제 인덱스로 만약에 바꾸면 디폴트 인덱스로 바꾸면 인덱스 번호를 주면 돼요. 네. 지금은 0번이 디폴트죠. 2번 그러니까 그 설치할 때의 그 최초 커널로 한번 바꿔볼까요? 부팅 커널을. 그래서 여기서 sudo 그룹이 마이너스 set default 인덱스 2번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17.1로 바뀌었습니다. 디폴트 커널이. 그리고 다시 한번 디폴트 인덱스를 보면 2번으로 이거는 이제 보는 거예요. 세팅이 아니고 이 set default 인덱스는 이렇게 2번으로 설정을 한 거고 디폴트 인덱스는 인덱스가 몇 번인지 보여주는 거죠. 또는 디폴트 커널을 하면 커널 이름을 보여주겠지. 네. 17.1 릴리즈가 이제 디폴트로 됐어요. 알겠죠? 또 재부팅을 자꾸 재부팅만 하네 오늘. 재부팅을 해볼까요? exit 그래서 빠져나오고 VMware에서 다시 재부팅 다시 시작 하면 이제 세이브드가 2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 번째로 내려갔죠, 커널이. 디폴트가. 예, 엔터 치면 그걸로 그냥 바로 부팅이 되겠습니다. 네. 네, 부팅 됐으니까 다시 로그인. 아직 부팅 안 했구나.
네, 디테일로 부팅을 하다 보니 네, 아이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쪽에 페일이 안 뜨고 다 오케이인 게 정상 부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부팅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 네, 들어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uname -r 해서 릴리즈를 보면 네, 17.1로 부팅이 됐죠, 그죠? 네, 17.1로 부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 커널을 이렇게만 바꿀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지. 예. 아니다 이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sudo grep to edit in부 그래서 마이너스 리스트 해서 그 파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aved entry가 우리가 그 2번이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그게 디폴트 인덱스를 2번이라고 지정해 줬는데 그 2번에 해당하는 커널이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 번호가 명시가 된 게 아니고 인덱스 번호가 우리는 여기서 2번이라고 지정해 줬잖아요. 그죠? set default index 2번. 근데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커널이 지정이 된 거죠. 이 커널이. 그래서 이렇게 그 커널이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비로 이렇게 그 디폴트 커널을 지정을 하면 인덱스로 하던 커널 이름으로 하던 실제 그 그럽인부의 저장은 이렇게 커널 이름으로 저장이 된다 하는 건데요. 이제 에디트 그럽 투 에디트 인부로 인덱스로 다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왜 안 넘어가지? 파워포인트가 파워포인트가 죽었나? 네, 반응이 없었어요. 방법 3 내에서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 어디 갔냐? 응? 여기에 이거죠. 펜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까매서 안 보이네.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sudo grep to edit in부 -set save entry는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러비에서 인덱스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기선 saved entry 디폴트 인덱스 하듯이 여기선 saved entry는 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saved entry를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saved entry는 이렇게 돼 있는 걸 save entry는 0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명령은 이 grep to edit in부는 -set 해서 saved entry 항목을 0으로 그냥 그대로 바꿔라 하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sudo 실제로 해보죠 뭐. grep to edit in부 그래서 마이너스 한 칸 띄고 set 이거 띄어쓰기 주의하세요. 그래서 saved entry는 0 이렇게 하면 0이 이제 최신 커널에 해당하는 인덱스죠, 그죠? 다시 최신 커널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그러비로 보든 그러비로 이제 디폴트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0번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디폴트 커널로 보면 뭐라고 나올 거야? 이러면 이제 최신 커널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 리스트로 보면 나오죠. 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요거다. 그러니까 그러비는 인덱스로 설정을 해도 여기에 뭐가 저장이 되냐면 커널 이름이 저장이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 grep to edit in부로 인덱스, 이 saved entry 인덱스를 주면 모니터링 할 때는 인덱스 모니터링 하면 인덱스 나오고 커널 모니터링 하면 커널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 파일에 저장된 것을 파악해 보면 인덱스 번호가 세팅이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적용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exit 하고서 빠져나가고 다시 재부팅. 또 오늘 재부팅만 몇 번 하나 모르겠네. 다시 시작. 그래서 어때요? 최신 커널로 올라갔죠? 디폴트가. 엔터 하면 이제 최신 커널이 부팅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룹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커널로 갈 텐데, 사실 뭐 커널에서는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커널은 자기가 알아서 실행되는 거지, 뭐 우리가 유저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실행될 때 옵션만, 아까 그 그룹에서 옵션만 어느 정도 줘서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잘 성공적으로 실행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물론 또 이제 그 실행 옵션에서 뭐 필요한 그 뭐 드라이버 모듈을 추가한다든가 뭐 그런 작업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다시 접속. 요것만 볼게요. 지금 우리가 부팅하는 과정에서 그 커널과 시스템 디스 로그가 쫙 나왔잖아요. 그 로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DMESG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을 그냥 실행하면 DMESG 엔터 치지 마세요 아직. 왜냐하면 라인 수가 상당히 많아요. 수천 라인 정도니까 그거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려면 골치 아픕니다. 아마 이 앞에 내용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용은 보지 않고 설명만 할게요. 여기 또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먹통이지. 네, 그냥 됐다. 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요 내용을 언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그가 여기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팅 과정에서 DMESG 커맨드 또는 journalctl 커맨드로 이제 확인 가능하다 하는 건데요. 이게 라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화면상으로는 금방 팍팍 넘어갔지만 그게 수천 라인이란 말이에요. 하고서 이것이 도대체 그러면 라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거 정도만 파악해 볼게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명령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WC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WC 그럼 뭐가 생각나나요 혹시? 응? WC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급할 때 가는데 생각나나요? 그죠? 그거 아니고요. word count입니다. word count. 그래서 출력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DMSG 하면 쫙 출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출력의 내용 중에 단어가 몇 개 들어가 있는가를 카운트할 수 있는데요. 그냥 디폴트로 WC라면 이 파일에 이게 출력의 라인 수, 그다음에 단어 수, 글자 수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WC의 뭐라 그럴까? 기능인데요. 물론 옵션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DMSG 출력이 파이프를 통해서 WC한테 넘어가서 WC의 입력으로 들어가면 그 입력 내용, 즉 DMSG 출력 내용 중에서 단어, 문자, 라인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라인 수고요. 이게 단어 수고, 이게 글자 수예요. 그러면 1500 라인이란 말이에요. 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로 하면 113K, 그러니까 11만 3천 글자 정도 되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ournalctl이라는 명령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journalctl 마찬가지로 타이핑 안 하고 파이프 그랩 WC 이 정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틀렸군요. 메일이 아니고 저널입니다. 저널이라는 건 뭐 일기 뭐 그런 뜻이죠. 그러면 journalctl로 확인하니 DMSG로 확인했을 보다 라인 수가 더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DMSG에 기록된 거는
커널의 로그만 기록이 되는데요. 이 journalctl은 커널의 기록뿐만 아니고 그 뒤에 systemd가 또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 systemd 실행 단계, 여기서 실행되는 내용도 다 로그가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로그가 생기면 그게 들어가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아마 이 journalctl의 라인 수는. 지금도 시스템이 사용되면서 생기는 로그들이 다 추가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journalctl에서 우리가 커널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k 옵션을 주면 그 로그 중에 커널 부분만 볼 수 있어요. journalctl에 기록된 로그 중에. 이걸 해보면 아마도 라인 수가 이것과 동일하다. 즉 DMSG의 출력과 라인 수가 동일하죠. 그죠? 그런데 단 여기 보시면 단어 수와 글자 수는 좀 다릅니다. 그럼 그게 다른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라인이 같다는 얘기는 항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항목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이제 그 각 라인의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좀 글자 수가 더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커널은 살펴봤고요. 예,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예, 이제 시스템D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커널이 시스템D를 호출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윈도우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부팅한 결과 그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task list라는 명령어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볼 수가 목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윈도우즈의 명령이에요. 쫙 나오죠. 여기에 이제 꽤 많군요. 여기도 task list 한 결과 이미지 이름, 이게 이제 프로세스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세스의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거 세션이 어떤 세션이냐, 뭐 메모리를 얼마나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요 시스템 아이들 프로세스 PID 0 이게 커널이에요. 윈도우즈에서의 이게 커널이고, 아이들이라는 건 뭐예요? 뭐 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진짜로 노는 게 아니고 노는 것처럼 동작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냥 있으면서 뭔가 이제 어떤 커널에 요청이 들어올 때 그걸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우리의 리눅스에서의 시스템D와 뭐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걸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ps-ef 커맨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리스트를.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 ID, 이건 이제 UID, 이거는 이 프로세스를 실행한 유저의 I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세스 ID, 프로세스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PPID는 Parent Process ID의 약자인데요. 이 프로세스가 어느 프로세스로부터 실행이 됐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그게 뭐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커널부터 출발해서 커널에서부터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뭘 실행하냐? 시스템D를 실행하는 거죠. 그럼 그 시스템D가 또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0번이 바로 커널이에요. 그래서 커널이 이 시스템D를 실행한 거죠. 1번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시스템D죠. 이게 이제 유저 영역에서 최초의 커널이 실행하는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누구냐? 페어런트 부모가 커널이다. 0번이 커널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시스템D 자체는 1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행된 프로세스도 이것도 커널이 실행해주네요. 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커널이 실행해줍니다. 그래서 Kthread 라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여기서부터 페런트가 출발하고 있죠. 보시면 다 페런트 프로세스가 2번이에요. 얘네들. 예. 즉 페런트 프로세스가 얘예요. Kthread 얘가
얘네들을 전부 다 실행하고 있죠. 3, 4, 5, 6, 7. 쭉 하고, 어디서부터는 또 1번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1번이 요걸 실행해요. 1번이 얘도 실행하고. 여기 보시면 페런트가 1번인 것들이 되게 많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D가 많은, 그 유저 프로세스를 이렇게 실행시켜준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이제 걔가 페어런트 프로세스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지금은 이미 부팅하고도 한참 지났지만 부팅될 때까지, 그러니까 부팅이 완료돼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시스템D가 다양한 작업을 해서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한다 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봐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트리 형식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PS3 마이너스 PNU. PS3는 프로세스를 이제 그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가계도.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를 낳고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 즉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트리 형식으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PNU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의 이름, 프로세스 이름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번호와 그 프로세스를 실행한 사용자,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PS3 PNU 해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계도를 그려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1번 시스템D가 최초의 프로세스를 실행돼서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파생시켜서 실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쉘이 실행된 거는요. 여기 보세요. 시스템D가 시큐어 쉘 데몬, 즉 내가 접속할 수 있는 시큐어 쉘 서비스를 실행했고요. 거기서 또 시큐어 쉘 데몬이 실행이 됐고, 이건 뭐냐면 데몬이에요. 그야말로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용자가 접속하기를 기다리는 접수 창구고요. 그럼 접수 창구에 내가 접속을 하면 로그인이 아니고 이제 그 SSH 명령으로 접속을 하면 이 SSHD가 다시 자기를 복제를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 시스템D의 자식이고요. 자식이고, 어디 갔어? 네? 얘는 시스템D의 자식이고, 얘는 요 SSHD의 자식이죠. 어쨌든 그 시스템D로부터 이렇게 파생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시큐어 쉘 터미널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실제 터미널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큐어 쉘 D가 또 시큐어 쉘 D를 낳아요. 그러니까 또 자식을 만들죠. JSL로서 이제 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시큐어 쉘 D가 또 배시를 낳습니다. 배시를 파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배시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시 상에서 여러분들이 PS3를 실행한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시스템D로부터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제 파생돼서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저 영역의 각종 프로세스들을 전체 관장하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설치했었던 원격 그래픽 터미널 접속 XRDP 있죠. 이것도 보시면 이 시스템D가 지금 관장해서 자식으로서 실행하고 있죠. 또 그래픽 접속을 하기 위한 GUI 터미널, 그러니까 콘솔 접속을 하기 위한 GDM, 이것도 시스템D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네트워크 매니저, NMCLI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세팅 관리하는 프로세스도 시스템D가 실행시켜서 관리하고 있죠. 뭐 다양한 것들을 시스템D가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D 로그인, 로그인 관련이겠죠 아마. 뭐 다양한 그런 프로세스들이 파이어월D, 방화벽이죠,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sysemd 관리 하에 실행이 돼서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실행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sysem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파워포인트가 왜 이러냐?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이 로드가 많이 걸리나? 이쪽 화면이 한 systemd 여기로 와서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systemd가 계속 실행이 되면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관리해주고 있는데 부팅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어서 systemd가 실행이 돼서 그 밑에 어떤 파생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하는 거고, 그러면 아무거나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정해진 그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그 세팅에 따라서 이런 거 실행하고 이런 거 실행하고, 그죠? 이게 뭐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실행했겠어요? 뭔가 이런 걸 실행해라 하고 정해놨으니까 그게 실행이 됐겠죠,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타겟이라고 합니다. 타겟이라는 게 이제 뭐 목표 그런 뜻이죠. 타겟. 이름이 타겟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팅 과정에서 이제 설정된 운영 모드에서 필요한 타겟 유니트들을 실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부팅 설정을 그래픽 모드로 부팅하도록 설정했는지 아니면 CLI 모드로 부팅하도록 설정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실행돼야 되는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죠? 네, 그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또는 뭐 비상복구 모드로 부팅을 하려면 또 실행돼야 될 게 달라지겠죠. 그런 다양한 것들이 타겟이 정의되어 있고 그 타겟에 따라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GUI 모드로 부팅한 거잖아요. 그죠? GUI 모드로 부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떤 절차로 실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 그것이 타겟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GUI 모드로 부팅하기 위한 타겟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해봤어요. 설치 과정에서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설치 파워포인트 자료가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고 이거죠. 여기에서 GUI 설치를 하고 XFC죠. XFC를 설치하고 나서 여기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본 부팅을 GUI 모드로 하라고 했던 명령이 바로 이거죠. 이게 설치 파워포인트의 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systemctl isolate graphical.target 죠. 이 systemctl 이 명령어가 바로 그 systemd의 관리 명령이야. systemd가 다양한 그 실행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명령어. 그래서 systemctl 컨트롤의 약자죠. 입니다. 그래서 이 systemctl 명령으로 systemd가 그래피컬 타겟을 실행하도록, 즉 그래피컬 타겟이라는 게 이제 GUI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절차에 따라서 실행해라 하는 그런 명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그래피컬 타겟에는 그 명세에 따라서 이제 부팅이 되게끔 부팅이 된다기보다 지금 현재 바로 아이솔레이트라는 건 이제 지금 바로 그렇게 전환하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부팅 때 이것을 그렇게 실행하도록 해라, 그래픽으로 실행하도록 해라 하는 설정은 set default였죠. systemctl의 set default graphic.target 이렇게 하면 이제 부팅 과정에서 GUI 환경으로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바로 그래픽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럼 그래픽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일련에 실행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systemd가 관장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행이 되도록 한다 이거죠. 아까도 봤지만 여기에도 이제 그래픽 환경이 실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보시다시피 이 GDM이라고 하는 그래픽 데스크탑 매니저라고 하는 게 systemd가 실행이 된 거죠. systemd가 부모로서 실행을 한 거죠. 이거 어디 갔어? GDM. 네. 이것이 GDM이 실행된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그래픽 모드로 부팅을 했기 때문에 그 타겟에서 이 그래픽이 실행이 된 거다. GDM이 실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set default graphical 타겟을 하면 이 디폴트 타겟이 그래피컬 타겟이 된다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디폴트 타겟이라는 건 사실은 뭐랄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고 내가 뭐를 디폴트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봤던 시스템 시트의 set default 그 명령에서 지정한 여기 set default graphical target에서 디폴트가 그래피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설정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면 ls-la /etc 밑에 systemd 밑에 시스템에 있어요. 이건 시스템 etc 밑에 이제 systemd와 관련된 설정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 밑에 이제 시스템. 네. 여기에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default.target이라고 있죠. 그죠? 찾았나요? 시스템 밑에 여기 default.target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이 색깔이 좀 오묘하죠? 처음 보는 색깔이죠? 그죠? 이 파란색은 이거는 디렉토리라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여기엔 초록색이었습니다만 초록색은 실행 파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얀색은 일반 파일이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 하늘색은 뭐냐 하면 이 앞에 L이라는 그런 기호가 붙었는데 L이 뭐냐면 링크의 약자입니다. 링크라는 건 이게 파일이 아니고 어느 것을 가리키는 녀석이다. 실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게 뭔가를 가리키는 녀석이다 하는 뜻이고요. 실제는 뭐냐 하면 이 default.target은 알고 보면 무슨 파일을 가리키고 있냐? usr, lib, systemd, 시스템 디렉토리 밑에 graphical.target이라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et default graphical.target을 했단 말이에요. 수업을 하면서. 그죠? 여기서 set default graphical.target을 했기 때문에 default.target이라는 게 뭘 가리키냐? 실제는 graphical.target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부팅이 graphical.target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팅은 이걸 보고서 부팅을 하는데 얘는 알고 보면 graphical.target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set default를 멀티 유저로 즉 CLI 환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뀝니다. 한번 볼게요. sudo set default systemctl 미안합니다. set default 멀티 유저 target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뭐라고 나오냐?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removed etc 밑에 시스템 밑에 default.target 이게 지워졌다. 이게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default.target이라는 건 없으니 이걸로 부팅이 안 되죠. graphical.target은 부팅이 안 되고요. 대신 created symlink 요게 이제 링크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링크를 만들었냐? 요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었어요. default.target을.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 graphical.target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usr, lib, 시스템 밑에 multi-user.target을 가리키고 있다.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팅을 하면 디폴트 타겟이 실행이 되는 건 똑같은데 아까는 그래피컬 타겟이 실행이 된 거고 이제는 멀티 유저 타겟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부팅을 하면 GUI 모드로 재부팅을 하는 게 아니고 뭘로? CLI 모드로 부팅이 돼서 CLI 모드 로그인이 여기에 화면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죠. 알겠죠? 실제로 한번 리스트를 해보시면 ls-la 밑에 시스템D 밑에 시스템을 보시면 디폴트 타겟이 멀티유저 타겟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 각 타겟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그럼 이건 타겟은 이게 뭐 유닛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닛 파일 안에 명세가 들어있어요. 이 타겟을 실행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즉, 이 타겟은 그냥 뜬금없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개의 타겟이 실행된 결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실행돼야 될, 그 선행돼야 될 타겟들이 또 있어요. 이런 타겟이 실행돼야 되고 이런 타겟이 실행돼야 되고 그게 이제 트리가 이런 식으로 또 안 되네. 또 안 넘어가네. 네. 아, 넘어갔다. 이게 뭐 간단하게 그린 가계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피컬 타겟이 부팅 타겟이다, 디폴트 타겟이다 그러면 그래피컬 타겟에서는 사실은 뭘 요구하냐? 멀티 유저 타겟이 먼저 선행되기를 요구해요. 이게 되기를 요구해요. 그럼 이 멀티 유저 타겟은 무엇을 요구하냐? 기본 타겟이라고 하는 타겟이 실행되기를 요구해요. 그럼 기본 타겟은 또 뭘 요구하느냐? sysinit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초기화 타겟과 소켓 타겟이 실행되길 요구해요. sysinit은 또 뭘 요구하냐? 스왑 타겟과 로컬 파일 시스템 타겟이 실행되길 요구해요. 이 스왑 타겟은 뭐냐면 우리가 설정한 그 스왑 파티션을 이용하는 그런 마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시스템에서 그 스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설정 실행이고요. 로컬 파일 시스템 타겟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슬래시 루트 디렉토리 밑에 모든 그 트리에 해당하는 그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파티션을 마운트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초기에 설정한 디스크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타겟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sysinit 타겟은 시스템의 기본적인 그 초기화를 담당하는 그런 실행,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정의가 돼 있어요. 이 타겟 안에 유닛에 들어가 보면 뭐 그런 조건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서 모든 것이 이제 실행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지금까지 한 건 정리해서 이제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예. 뭐 과제는 제가 또 따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마칩시다.